오늘 아침 뉴욕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모든 지수들이 폭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늑대들은 비명을 질렀고 텍사스의 유전지대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원정이 터졌냐고요? 아닙니다. 유정이 고갈됐냐고요? 천만에요.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날아온 인공태양 점화 성공, 무한에너지 시대 개막. 이 뉴스 한 줄이 100년 된 석유 제국을 모래성처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믿었습니다. 검은 황금, 석유만이 세상을 돌리는 유일한 혈액이라고요. 하지만 한국은 그 믿음을 조롱하듯 바닷물 한 컵으로 제 유조선 한 척을 고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태양을 훔쳐와 지상에 가둬버린 미친 과학자들의 나라. 도대체 그들은 그 작은 땅덩어리 어디에 태양을 숨겨둔 걸까요? BBC와 CNN이 인류 역사가 바뀌었다며 긴급 타전하고 있는 이 충격적인 현장. 지금부터 제 파산 일지를, 아니, 한국의 승전보를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반갑지 않군요. 저는 빅터 벤스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차에 넣는 기름, 난방을 돌리는 가스, 그 모든 것을 공급하는 페트로 코어의 회장이죠. 오늘 제 기분이 엉망인 건 이해해 주십시오. 방금 수조원이 증발했으니까요. 하지만 비즈니스는 계속돼야 하니 제 책상 위에 있는 이 물건부터 보여드리죠. 바로 이 원유가 담긴 크리스털 병입니다. 조명 아래서 검붉게 빛나는 이 액체가 보이십니까? 아름답죠? 끈적하고 묵직하고 무엇보다 돈 냄새가 납니다. 지난 100년간 인류는 이 검은 액체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국경을 긋고 서로를 죽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이 병 하나로 왕보다 더 큰 권력을 누렸죠. 30년 전 저는 아시아 출장길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비친 한국은 딱 이 원유 찌꺼기 같았습니다. 자원은 한 방울도 안 나고 기름을 사기 위해 달러를 긁어 모으느라 허덕이는 가난한 에너지 수입국. 당시 한국의 한 관료가 제게 고개를 숙이며 부탁했었죠. 회장님, 원유 공급량을 조금만 늘려주십시오. 공장을 돌려야 합니다. 저는 시가를 피우며 거만하게 답했습니다. 미스터 킴, 기름은 피와 같습니다. 피를 원한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죠.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내 고객, 아니 내 노예로 살게 될 거라고요. 기름 없이는 전구 하나도 켤 수 없는 나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노예가 주인 몰래 뒷방에서 칼을 갈고 있었더군요. 그들이 노린 건 제 기름통을 뺏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름통 자체를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었죠. 바로 핵융합. 우리가 흔히 인공태양이라 부르는 그 말도 안 되는 기술 말입니다. 처음에 보고를 받았을 때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핵융합? 그거 50년 전부터 나온 SF 소설 얘기잖아. 미국이랑 러시아도 포기한 걸 한국이 하겠다고. 돈 좀 쓰다가 제풀에 지쳐서 다시 기름 사러 올 거야. 하지만 제 판단은 오만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요트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을 때 대전의 한 연구소 지하에서 태양보다 7배나 뜨거운 불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1억도. 상상이 가십니까? 이 크리스털 병을 1억도의 불꽃 옆에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은커녕 이 빌딩 전체가 0.1초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도 견딜 수 없는 그 지옥 같은 온도를 한국은 맨손으로 잡겠다고 덤빈 겁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의 도끼는 자원이 넘쳐나는 나라의 오만보다 훨씬 무섭다는 것을요. 제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와 속삭이더군요. 회장님, 한국이 K스타라는 장치를 완공했답니다. 그리고 불꽃을 켰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 껐습니다. 켰다고? 1억도를? 그래서 뭐? 유지 시간은? 아직 1초도 안 됩니다. 찰나의 순간입니다. 저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꺼봐. 1억도는 신의 영역이야. 인간이, 그것도 한국이 범접할 곳이 아니라고. 저는 다시 이 검은 원유병을 어루만졌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매혹적이더군요. 이 검은 피가 흐르는 한 세상의 주인은 여전히 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1초가 10초가 되고 10초가 300초가 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제 목을 조르는 시계를 아주 빠르게 돌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년 뒤 저는 런던에서 열린 세계 에너지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석유 감산 합의나 육아 조정이 메인 테마였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다들 웅성거리며 한 곳을 쳐다보고 있었죠. 바로 한국 대표단의 부스였습니다. 저는 호기심 반 조롱 반으로 그곳에 다가갔습니다. 한국의 젊은 과학자 김 박사라는 친구가 투명한 유리잔에 담긴 물을 들어보이며 설명하고 있더군요. 여러분, 이 물 한 컵이면 한 가정이 평생 쓸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콧방귀를 뀌며 끼어들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마술쇼는 라스베이거스 가서 하게. 물로 전기를 만들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주변의 석유 재벌들도 낄낄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저를 불쌍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마술이 아니라 물리학입니다. 바닷물 속에 있는 중수소 일지를 핵융합시키면 회장님이 파시는 석유 8톤과 맞먹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멈췄습니다. 일지은 8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 거대한 유조선 한 척에 실린 30만 톤의 원유가 고작 여행 가방 하나에 들어갈 연료와 같다는 뜻입니다. 제 수천 개의 시추시설, 정유공장, 송유관. 그 모든 거대한 인프라가 순식간에 비효율적인 고철 덩어리로 전락한다는 선고였습니다. 저는 얼굴이 붉어져서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1억 도를 어떻게 가둘 건데? 그릇이 다 녹아버리잖아. 물리학? 웃기지 마. 그건 신의 영역이야. 김 박사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릇에 담을 순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릇에 닿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뭐? 닿지 않게? 강력한 자기장으로 불꽃을 공중에 띄우는 겁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처럼요. 우리는 이미 그 기술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닿지 않게 가둔다니.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 런던 야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저 친구 말이 사실이라면? 만약 그들이 정말 태양을 가두는데 성공한다면? 그때는 내 석유가 검은 황금이 아니라 그저 검은 오물이 되는 겁니다. 저는 급히 비서를 호출해 지시했습니다. 한국의 그 연구소. KSTAR라고 했나? 거기 감시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해. 놈들이 숨쉬는 횟수까지 세서 가져와. 불안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내 왕국이 고작 물 한 컵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어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에서 돌아온 저는 직원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물 한 컵으로 전기를 만든다고? 그런 사기꾼들의 말에 겁먹지 마. 당장 유전 개발 예산을 2배로 늘려. 저는 애써 불안감을 감추려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한국의 핵융합은 그저 쇼일 뿐이라고, 주가 조작을 위한 사기극이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었죠. 하지만 2009년 가을 제 최면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뉴욕 본사 대회의실, 전 세계 지사장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아시아 지사장이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누르며 뉴스 화면을 띄웠습니다. 속보 한국 KSTAR, 세계 최초 플라즈마 48초 유지 성공.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48초? 고작 1분도 안 되는 시간 가지고 호들갑은. 그게 뭐 대수라고? 제가 비웃자 기술 고문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핵융합에서 1초는 실험이지만 48초는 상용화의 문턱입니다. 1억 도를 48초 동안 안정적으로 잡고 있다는 건 이제 마음만 먹으면 24시간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48초가 24시간이 된다고요? 그럼 내 석유는? 내 가스는? 저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어떻게 미국도 못한 걸 해내. 조작된 거야. 당장 팩트 체크해. 하지만 들어오는 보고서마다 팩트 폭격이었습니다. 한국은 자기장 제어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오차 범위 0.001%. 이건 인간의 손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하던 원유 크리스털 병이 갑자기 너무나 무겁고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100년간 세상을 지배해온 이 검은 액체가 한국의 투명한 플라즈마. 불빛 앞에서는 그저 태우면 연기만 나는 구시대의 유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위스키를 병째 들이키며 한국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의 연구원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그들의 눈물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12년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외로운 싸움을 이겨낸 자들만이 흘릴 수 있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술잔을 벽에 던져버렸습니다. 젠장. 왜 하필 한국이야? 왜 하필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놈들이 태양을 갖는 거냐고. 억울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평생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 제 목을 조르는 소나기 힘을 점점 더 세게 쥐어오고 있었으니까요. 48초의 충격 이후 제 전화기는 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를 찾는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들이었죠. 가장 먼저 등을 돌린 건 프랑스였습니다. 제 오랜 사업 파트너였던 장 피에르가 차갑게 말하더군요. 빅터, 미안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제 석유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기로 했어. 한국의 핵융합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ITER 프로젝트에 올인하기로 했네. 짱, 자네 미쳤어? 아직 상용화도 안 된 기술이야. 내 기름 없으면 파리는 당장 내일부터 암흑천지가 될 텐데. 아니, 빅터. 자네가 틀렸어.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더군. 그들은 기술만 파는 게 아니야. 미래의 안전을 팔고 있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따져 묻기도 전에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곧이어 중동의 왕자들도 일본의 상사들도 모두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 대전의 연구소 앞에 줄을 서서 번호표를 뽑고 있었습니다. 제가 100년간 쌓아온 인맥과 신뢰가 한국이 보여준 48초의 기적 앞에서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린 겁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ITER 본부가 있는 프랑스 카다라슈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덤덤해서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한 한국 관료가 제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우리는 석유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석유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는 것뿐입니다. 그게 뭡니까? 돈방석에 앉는 거? 제가 비꼬자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전쟁 없는 세상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서 싸우는 세상을 끝내는 것. 그게 우리의 약속입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생 에너지를 무기 삼아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기름 안 준다고 협박하며 나라들을 줄 세웠죠. 그런데 한국은 에너지를 무한대로 공급해서 싸움을 없애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사꾼인 저와 개척자인 그들의 그릇 차이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회의장 밖으로 나오니 거대한 ITER 건설 현장이 보였습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 부품들이 쌓여 있었지만 지금은 온통 메이드 인 코리어가 찍힌 은색 컨테이너들 뿐이었습니다. 초전도 자석, 진공용기, 열차 폐체. 한국산 부품이 없으면 이 거대한 태양은 조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주머니 속의 원유병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저를 비웃는 것처럼요. 주인님,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어요. 저 투명하고 깨끗한 에너지 앞에서 나는 그저 더러운 찌꺼기일 뿐이라고요.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제 검은 피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약속한 하얀 빛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독주를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유럽과 일본은 뒤늦게 한국 백기기에 나섰습니다. 한국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설계도만 있으면 돼. 그들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한국형 토카막 KSTAR을 흉내낸 장치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일본이 야심차게 만든 실험로는 가동 3초 만에 과열로 멈춰 섰습니다. 유럽의 장치는 자기장을 잡지 못해 내벽이 녹아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설계도는 베낄 수 있어도 그 안에 담긴 미세 공정의 노하우는 훔칠 수 없다는 것을요. 제가 만난 독일 엔지니어가 울분을 토하더군요. 회장님, 미치겠습니다. 한국 부품은 나사 구멍 하나까지 0.01 오차도 없이 딱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건 조립조차 안 됩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손에 무슨 마법을 부린 겁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마법이 아닐세. 그건 미친 집요함이야. 자네들이 휴가를 즐길 때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1마이크로미터와 싸웠어. 그 시간의 밀도가 다른 거야. 한국은 이미 저 멀리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후발주자들이 1억 도를 1초라도 잡아보려고 끙끙대는 사이 한국은 300초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마치 제가 롤스로이스를 타고 질주하는데 뒤에서 자전거를 탄 아이들이 쫓아오겠다고 헥헥거리는 꼴이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제가 자전거를 탄 쪽이었지만요. 어느 날 제 사무실로 일본 대표 사토가 찾아왔습니다.
한때 저와 함께 한국을 비웃던 그 친구였죠. 그는 다 낡은 서류 가방에서 구겨진 계약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빅터, 우리 일본 정부가 결정했어. 한국에 기술 로열티를 내고 핵심 부품을 수입하기로. 뭐? 자존심도 없어? 일본이 한국한테 로열티를 준다고? 사토는 힘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존심? 그게 밥 먹여주나? 한국 부품 없으면 우리 핵융합 연구소는 내일 당장 문 닫아야 해. 인정하자고. 우리는 졌어. 완벽하게. 그의 패배 선언은 제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끊어놓았습니다. 이제 세상에 한국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모두가 한국이라는 거대한 태양주위를 도는 위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책상 위에 원유병을 들어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깨지고 검은 기름이 바닥에 흉하게 퍼졌습니다. 제 몰락한 제국처럼 말이죠.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한국이 완성할 마지막 퍼즐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제게 남은 유일한 형벌이었습니다. 2020년대 중반 전 세계의 이목이 대전으로 쏠렸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태양을 5분간 붙잡아 두겠습니다. 5분. 300초. 이건 단순한 시간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핵융합 발전소가 24시간 돌아가기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 정상 상태를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00초를 버티면 300년도 버틸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펜트하우스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손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제발 실패해라. 제발 터져버려라. 제 추악한 기도는 닿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점화. 거대한 KSTAR 장치 내부에서 1억 도의 푸른 불꽃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10초, 50초, 100초. 시간이 흐를수록 전 세계 과학자들의 입은 벌어졌고 제 심장은 쪼그라들었습니다. 200초가 넘어가자 화면 속 한국 연구원들의 표정이 비장해졌습니다. 그들은 기계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 성난 용과 싸우는 투사들 같았습니다. 미세하게 요동치는 플라즈마를 실시간으로 제어하며 1억 도의 열기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00초. 실험실의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들의 모습 뒤로 거대한 자막이 떴습니다. 인류 최초 1억 도 초고온 플라즈마 300초 유지 달성. 그 순간 저는 TV를 껐습니다. 끝났습니다. 저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아니라 태양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인공태양 설계도 한 장이면 사막 한가운데서도 남극 얼음 위에서도 무한한 전기를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제 비서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주가가 바닥을 쳤습니다. 매도할까요? 저는 힘없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 나도 휴지 조각이 되는 걸 끝까지 지켜보겠어. 그게 내가 오만했던 대가니까. 창밖을 보니 뉴욕의 밤거리가 환하게 빛나고 있더군요. 저 수많은 불빛들. 이제 곧 저 전기는 제 기름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저는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내 손녀딸이 살 세상은 석유 때문에 전쟁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한국이 만든 빛은 제 검은 황금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300초 달성이라는 뉴스가 전 세계에 타전된 직후 세계 경제 지도는 말 그대로 찢겨지고 다시 그려졌습니다. 제 회사 페트로 코어의 본사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식 휴지 조각이 된 것에 분노한 투자자들이 몰려와 유리창을 깨부수고 진입을 시도했으니까요. 한때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다투던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석유. 공룡이 한국의 작은 태양 앞에 무릎을 꿇는 데는 불과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파산 보호 신청서에 서명하던 순간 제 손은 치욕감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반대로 지구 반대편 서울의 증권가는 매일이 축제였습니다. 한국의 핵융합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천장을 뚫고 우주로 날아갔고 갈 곳 잃은 전 세계의 투자금인 오일머니와 월가 자본이 쓰나미처럼 서울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 세계를 향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에너지를 수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만드는 태양 공장을 전 세계에 수출합니다. 그 선언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간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석유로 불을 축적한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전용기를 타고 한국을 방문했죠.
그는 자신이 가진 현금 1,000조 원 보따리를 한국 대통령 앞에 풀어놓으며 사정했습니다. 제발 우리 사막에도 한국의 인공태양을 지어주시오. 석유는 언젠가 고갈되지만 태양은 영원하지 않소? 돈은 원하는 만큼 주겠소. 우리를 한국의 에너지 파트너로 받아만 주시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한국의 핵융합연구소, 유럽 분원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면세 혜택과 부지 무상 제공을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셰일 가스의 본고장인 미국조차 텍사스 유전지대 한복판에 한국형 핵융합 발전소를 짓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검은 기름이 솟구치던 땅에 이제는 한국이 만든 푸른 불꽃이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30년 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그들은 달러를 벌기 위해 밤낮 없이 가발을 만들고 신발을 꿰매던 가난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을 사기 위해 제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굽신거렸죠. 하지만 지금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술을 파는 귀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설계도 한 장, 그들이 깎아 만든 부품 하나가 제 거대한 유전 하나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 한 명이 움직일 때마다 전 세계 자본이 그 뒤를 따라다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짐을 싸기 위해 텅 빈 제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왕좌였지만 이제는 빚쟁이들에게 압류당할 초라한 의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제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깨트려버린 원유병 조각들을 치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승패를 갈랐을까? 우리는 땅을 팠습니다. 땅속에 묻힌 과거의 유산을 캐내어 팔기에 급급했죠. 하지만 그들은 머리를 썼습니다. 그들은 없는 것을 만들어냈고 과거를 태우는 대신 미래를 창조했습니다. 한국은 전 인류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자원이 없으면 머리로 만들면 되고 길이 없으면 뚫어서 가면 된다는 것을요. 그들의 승리는 결코 운이 아니었습니다. 일지의 가능성을 8톤의 기적으로 바꾼 것.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그들이 지난 30년간 흘린 피와 땀의 연금술이었습니다. 이제 세계에 부는 기름 냄새. 나는 뉴욕과 런던을 떠나 밤새 꺼지지 않는 연구소의 불빛이 빛나는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깨진 원유병 조각을 쓰레기통에 털어넣었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제 40년 석유 인생도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이상하게도 상쾌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입고 있던 무겁고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진 기분이랄까요. 저는 이제 은퇴합니다. 제 석유 제국은 무너졌고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깨끗해졌으니 그걸로 된 거겠죠. 마지막으로 짐을 싸기 전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수신이는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 아니 인류에게 빛을 선물한 태양의 아이들입니다. 친애하는 닥터 킴 그리고 KSTAR의 이름 모를 영웅들에게 30년 전 당신들이 내게 기름을 구걸하러 왔을 때 나는 당신들을 자원도 없는 거지라고 비웃었습니다. 당신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면서도 나는 내 배를 불릴 생각에만 빠져 공급량을 줄이며 갑질을 했습니다. 10년 전 당신들이 물로 전기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나는 당신들을 현실을 모르는 사기꾼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불가능한 꿈을 꾸는 몽상가들이라며 손가락질했지요. 하지만 오늘 나는 당신들을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들은 단순히 에너지를 만든 게 아닙니다. 당신들은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자원 때문에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을 끝내주었고 검은 연기로 병들어가는 지구를 치료해 주었고 힘없는 약소국들이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그 1억 도의 뜨거운 불꽃은 내 더러운 욕심과 인류의 어리석음을 태워버리고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나 같은 장사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당신들의 손으로 열어젖힌 것입니다. 나는 패배했습니다.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기쁩니다. 내 패배가 곧 인류의 승리니까요. 내 탐욕스러운 제국이 무너진 자리에 당신들이 만든 깨끗한 태양이 떠올랐으니까요. 부디 그 불꽃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어깨 위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그리고 지구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여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뉴욕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매연으로 가득했던 하늘이 한국의 기술 덕분에 본래의 푸른색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빌딩 숲 사이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 태양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 그곳의 뜨거운 심장 속에도 또 하나의 태양이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가장 작지만 가장 위대한 나라. 자원 하나 없이 오직 사람의 힘으로 끈기 하나로 세상을 바꾼 나라. 지금 전 세계가 그 나라 대한민국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시선의 끝에 인류의 새로운 희망이 서 있습니다.